네, 안녕하십니까. 참버 손해사정사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 중인 서승기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서로 과실에 대하여 분쟁을 하시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과실 분쟁이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끼리는 고객분들의 과실 비율에 따라서 보험사에서 지출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는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끼리 과실 비율에 대해서 합의가 된 후 어떠한 경우에는 분쟁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불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기준을 모르다 보니까 불필요한 분쟁으로 인해서 시간과 돈만 낭비하는 경우는 가끔 보았습니다. 사실 과실 분쟁 관련하여 고려해야 될 사항도 많을 뿐더러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기는 쉽지 않지만은 이번 시간에는 어떠한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그럼 지금부터 교통사고 과실 분쟁이 필요한 경우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고가 나고 나서 내 보험료가 얼마만큼 할증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내 치료비 등 손해액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이걸 또한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벌금이라든지 금고, 징역, 집행유예 등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도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행정적 책임도 하고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행정적 책임이라 하면 벌점이라든지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 정지, 면허 취소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보험료 할증 측면에서 먼저 살펴보게 되면 나의 과실이 50% 미만인지 50% 이상인지 이걸 먼저 이제 갖고는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요. 50% 미만일 때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과실 분쟁을 하실 실익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내 과실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다양한 요소에 따라서 이제 보험료 할증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해갖고 너무 세부적으로 설명하기도 쉽지 않지만은 시간상 해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보험료의 체계는 표준 등급이 1Z부터 29Z까지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처음 이제 신규로 보험을 들었을 때는 11Z부터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보험료 이제 1년 동안 보험 사고 없었다. 그러면 다음에 한 등급이 내려가게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 20Z까지 이렇게 내려갔던 사람이 표준 등급이 사고가 났는데 좀 크게 나가지고 5등급이 다시 내려간다. 그러면 20Z에서 15Z로 다시 약간 환원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갭만큼 보험료가 다음 갱신 때는 이제 할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직전 3년간하고 직전 1년간 사고 건수를 해가지고 여기에 또 사고 건수 요일만큼 또 할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준 등급 할증과 사고 건수 요일 할증 이만큼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50% 이상일 때는 표준 등급과 사고 건수 요일 이걸 다 이제 적용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해갖고는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50% 전후에서 이렇게 걸려 있다 할 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가실 분쟁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내가 이제 50% 미만이다 일 때는 실제적으로 40%나 30%일 때나 뭐 이렇게 그 과실 분쟁에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0%가 되는지 또는 10%가 되는지 이때는 과실 분쟁이 필요하겠죠. 왜 그러냐면 0%가 됐을 때는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0% 초과 50% 미만 이때는 실질적으로 아까 50% 이상일 때와 관계없이 좀 다르게 표준 등급이 이제 할증되는 게 없고요. 단지 3년간 할인만 안 될 뿐입니다. 그다음 사고 건수율 또한 여기는 직전 3년간, 직전 1년간 다 봤는데 여기는 직전 3년간만 보기 때문에 그 보험료 할증되는 폭이 적을 뿐더러 그리고 0% 초과나 50% 미만이나 그 안에 있는 구간에서는
할증되는 금액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과실이 0%가 되는지, 그다음 0%에서 지금 50% 미만 구간인지 또는 50% 이상 구간이 되는지, 여기에 따라서 내가 이제 과실 분쟁이 이제 필요한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나의 치료비 등 손해보장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이제 대인이라든지 대물, 자손 또는 자상, 무보험자 상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담보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안에 이제 보게 되면 어, 자손 또는 자상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못 알고 자손을 가입했을 때는 이제 좀 제한이 따르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손은 이제 자기 신체 사고라는 그런 담보거든요. 그다음 자상은 자동차 상해라는 담보고요. 요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입 금액은 있지만은 자기 신체 사고 같은 경우는 1에서 14등급까지 상해 등급이 있는데, 해당되는 등급의 금액 한도 내에서만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 상해 같은 경우는 사망 또는 사망 장애, 그다음 부상해, 이렇게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약관을 해주기 때문에 만약 10등급의 사고가 났다, 12등급의 사고가 났다, 그러면 자기 신체 사고는 12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지급해 주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손해가 뭐 1000만 원이 났다, 그러면 이때는 자기 신체 사고에서는 이 갭만큼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 상해에서는 이 1000만 원만큼 다 보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죠. 자, 그럼 내가 가입한 담보에서 이제 없다 쪽으로 하게 되면 이때는 이제 분쟁을 좀 이제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셔야 되고,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고 필요하겠죠. 필요하고, 이런 경우 어떤 경우가 되게 되냐면 주로 이제 오토바이 운전자 같은 경우, 오토바이 운전 같은 경우는 무보험이 많죠. 무보험이 많고, 그다음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다니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럴 때는 과실 분쟁이 좀 이제 필요하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자동차 상해 담보가 아닌 자기 신체 사고 담보가 가입됐을 때는 또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이제 갖고는 과실 분쟁이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나한테 자상 담보로 잘 가입이 돼 있다, 이때는 실질적으로 과실 분쟁에 대해서 좀 실익은 없습니다. 없고 보험료 할증과 이제 관련된 문제일 뿐이지 실익은 별로 없거든요. 자, 다음은 범칙금, 또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 정지, 취소 등 행정처벌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1처럼 교통사고 발생 시에 경찰이 사고 현장에 출동해서 법 위반 인지했을 경우에는 뭐 이대로 해갖고는 다 이제 처벌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갖고는 뭐 따질 이제 상황은 되지 않고요. 단지 이제 가끔 가다 보면 경찰 사원이 출동하지 않고 법위반 인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쌍방 간의 합의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가끔 있죠. 그런데 먼저 합의를 했는데 뭐 과실 비율이 9대 1이고 A 차량이 안전운전 불이행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처음에는 그날 이제 합의를 했지만은 이제 B 차량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또는 어디서 갖고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본인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고민을 좀 이제 해보셔야 됩니다. 이때 이제 행정적인 이제 측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범칙금이나 이런 것들을 해갖고는 크지 않기 때문에 별 고려 요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벌점 누점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면허가 정지된다니 면허 취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피해자 진단 주수에 대한 이제 벌점이 부과되고요. 1에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그리고 누산 점수가 최근 1년간 120점 이상이 되게 되면 취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진단 2주는 1인당 5점, 3주는 15점, 안전운전 불이행 같은 경우는 기본 10점이거든요. 그러면 안에 상대방 차에 이제 3명이 탑승했는데 예를 들어서 2주가 1명, 그다음에 3주가 2명. 이렇게 했을 때 2주짜리 1명은 5점이고 3주짜리 2명은 15점에서 30점이 되고 그다음 안전운전 불이행은 기본이 이제 10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45점이 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면허 정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상대방이 이러한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상담을 한다든지 또는 융통성을 발휘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벌금, 금고 또는 징역 이런 것들 형사처벌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268종,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적용되는 법률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이제 설명드리기가 쉽지 않고요. 다만 형사처벌은 내가 이제 가해자냐, 피해자는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관련 법 조항 위반 시에는 피해자도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점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뭐 음주라든지 무면허 뭐 이런 것들도 되겠죠. 자, 오늘은 교통사고 과실 분쟁이 필요한 경우 네 가지 유형별로 살펴봤고요. 음, 쉬운 개념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했지만은 쉽게 또 이해는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갖고는 기본적으로 아시고 운전을 해주시고 과실 분쟁을 하시면서 불필요하게 시간이라든지 돈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